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이미지 컨설턴트 엘리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컨설턴트 신선혜입니다. 자, 그러면 인싸들의 출근 로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사내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인싸로 여태까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어떤 자기가 다니고 싶은 어떤 기업에 미리 한번 와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네, 그래서 수험생일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보는 것처럼 그렇게 취업 준비생들도 자기가 다니고 싶은 기업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그 앞길에서 자기도 한번 있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드리고자 오늘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네,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탐방을 해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인싸라는 그 네.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타이틀이 이제 인싸들의 출근 로드라는 타이틀인데요. 이제 2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어예요. 인싸라는 단어는 뭐 인기쟁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이제 인싸라고 부르고, 이제 아싸라는 단어는 이제 아웃사이더, 네. 좀 소외된 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타이틀에도 인싸라는 단어를 붙인 거고요. 네, 그래서 신세대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네, 인싸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방문한 거리는 어디였었죠? 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그룹인 이제 S그룹을 처음 방문을 했고요. 서초 지역과 송파 지역에 위치한 이제 기업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두 직장 간의 위치에 따른 그런 기업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고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네, 저희가 자꾸 어피어런스,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계속 하는데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죠. 이제 UCLA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상대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가 5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갔을 때도 어떤 기업의 차이를 느낄 정도로 네. 그리고 그 직원들의 외모적인 모습이 그 기업의 느낌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만큼 첫인상은 말의 내용보다는 태도나 외모 그리고 표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출근길 한번 보시죠. 네, 출근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S그룹이 본사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의 출근길이고요. 아침인데 굉장히 이제 출근길에 이제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이분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분이었고요. 네, 벌써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삼성그룹 본사에는 아마 두 개 기업이 같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아침에 흡연도 좀 하고 계시고. 네, 일찍 오신 분들은 네. 그렇고, 아무래도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지하철로 많았죠.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네. 좀 무채색 계열의 점퍼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네. 좀 칙칙하고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딱 봤는데 그래서 유난히 눈에 띄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셨어요. 네, 저도 한 네. 분 있었어요. 네, 그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분 맞습니다. 이분인데 뭐 주황색이 가지고 있는 뭐 심리적인 그런 뭐 의미가 있나요? 네, 혹시? 아무래도 이 컬러와 심리에는 네. 되게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네. 주황색의 심리 코드는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황색 컬러를 입고 오셨네요. 그러네요. 제가 오늘 조금 네. 주목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신가 봐요. 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저런 튀는 컬러를 착용하시면 포인트 컬러다, 뭐 악센트 컬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이스 컬러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베이스 컬러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배색, 이제 밸런스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를 먼저 정하신 후에 이제 악센트 컬러, 포인트 컬러라고 하죠. 대조적인 컬러나 이제 튀는 컬러를 결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어서트 컬러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컬러를 잘 배합시킬 수 있는 중간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네. 쉽게 컬러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분은 스카프로 악센트 컬러를 잡은 거겠죠? 좀 튀는 컬러긴 해도 전체 10%밖에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언밸런스해 보이지는 않죠. 네네. 되게 멋있고 근사해 보여서 네. 네,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요. 충분히 스타일링에 재능이 있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출근길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한 40분에서 50분에 가장 많이 네. 출근하셨고요. 근데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S그룹 같은 국내 대기업들은 어떤 그 그룹장 이상의 그 보직을 가진 분들한테만 주차권을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원들은 강남은 주차권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통근버스라든가 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하는 대중교통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네요, 벌써. 네, 퇴근 시간이네요. 네, 퇴근 시간에 근데 지금 굉장히 화나네요. 아직 화난데 아마 이 S그룹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가 그럼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화난데 이제 퇴근을 하시고. 네, 앞에 이제 간부님들로 보이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분들이 네. 나오시기 시작하는데요. 네, 좀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높은 분들 다음에 퇴근을 해야 네.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패딩 입으신 분들도 보이고. 체크 코트도 올해 보이네요. 트렌드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발걸음이 퇴근길인지 빠르죠. 가볍고 이건 이제 지하철로 퇴근하는 분들인데요. 네, 경량 패딩 조끼도 네. 보여집니다. 네네. 지하철로 퇴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가벼운 복장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출근길을 서초 지역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초 퇴근길. 지역에서는 출근길과 퇴근길 네, 둘 다 퇴근길까지 살펴봤는데요. 예, 아까 네. 좀 전에 보신 분들 중에서 간부 같다고 네. 얘기하신 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네, 바로 이분들. 네. 저도 좀 유심 있게 봤는데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수트를 입으셨는데 네. 그레이 수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적이고 또 중립적이고 그리고 네. 비즈니스 지향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버건디, 이제 붉은 계열의 니트라고 해야 되나요? 를 이제 수트랑 같이 코디를 하셨는데 이제 네.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나요? 네, 붉은색도 역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본인이 리더십을 요구받을 때나 어떤 그 결단의 용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분 아마 오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사에서 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도 남성분들이 그리고 중년 남성분들이 수트를 입을 때 좀 신경 쓰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국 남성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키가 아닐까 싶거든요. 키 네. 커 보이는. 네, 키 커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서 꿀팁 하나 또 드리고 가죠. 네네.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모두 아실 텐데 너무 잘 알고 윤종신 씨죠. 있죠? 네. 근데 좀 코디적인 면에서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네. 오른쪽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좀 더 키가 커 보이는. 네. 네. 왼쪽 부분에 있는 코디는 정말 다리가 짧아 보이고 아마 저러고 회사에 네. 가면 사람들한테 엄청 놀림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키 커 보이는 연출법 두 네.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상의를 밝게, 하의를 어둡게 입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의를 어둡게 입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이제 하강 효과라고 하죠. 네. 좀 작아 보이는
위에서 눌러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상의를 밝게 입으셔서 이제 상승 효과를 나타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웬만하면 상하이를 동일한 색이나 유사한 색으로 매칭을 하시는 게 네. 좀 더 키가 커 보이는 스타일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꿀팁이니까 취업을 네.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메모해둬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한 다음, 가지 네.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아까 뵀던 분들은 타일을 거의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컨설턴트로 보시기에 우리나라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타일을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타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부분 이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이제 캐주얼적인 면을 고수하지만 그래도 비즈니스 정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이나 네. 격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셔츠 착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 후에 넥타이나 행거칩을 통해서 코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켓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이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면 일단 타일부터 푸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이제 회사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럼 매일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운동하죠. 네. 아까 그 칙칙한 무채색하고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네. 갑자기- 이번에 그래도 예, 분위기가 좀 밝아졌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여기는 성파 지역에 꽤 있는 위치한 그 S그룹의 기업이죠. 네, S그룹의 다른 두 개의 기업인데요. 여기는 운동화를 신는 운동화도 분들도 있네요. 착용하셨네요. 네. 청바지도 보이고요. 사뭇 좀 캐주얼한 느낌이 네. 좀 강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면은 큰 지하 식당이 있었는데 메뉴도 많고요. 네, 엄청 잘 돼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직원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장미상가라고 해서 네.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것도 저희도 이제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두 바퀴 돈 후에야 이제 맛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삼성 이 기업에 다니는 어떤 분이 저희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추천해준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대부분 추천한 곳을 찾아가면 결코 실패가 없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도 또 눈에 띄는 그런 두 분이 있었어요. 네,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딱 나 신입사원이다 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네, 저 뒤에 복장인데요. 이렇게 안 보이는 글씨로 네. 저는 신입사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럴까요?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블랙의 그 투피스와 그다음에 그레이 정장, 다른 캐주얼을 입은 그런 사원들에 비해서 두드러진 그런 용모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네, 근데 20대 분들 그리고 신입사원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튀지 않는 컬러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자신의 컬러에 맞는 무난한 다른 컬러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베이지 컬러나 그레이, 카키색까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어떠세요? 충분히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약간의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색감들을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팁 하나 네, 또 드리고 강추해드리죠. 싶어요. 네. V존 코디법이라고 하는데 V존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네, 거죠? 그렇죠. 자켓을 입었을 때 V자 모양으로 생기는 이 구역을 말합니다. 네. 이 구역의 컬러만 잘 매칭을 해주셔도 정말 스타일링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네. 왼쪽 분은 어떠신가요? 그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컬러는 3가지 이내로. 네, 3가지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화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 계열의 바탕색을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셔츠도 약간 푸른빛을 돌고 있고요. 거기에 그 브라운색의 타이로 어떤 악센트 효과를 줌과 동시에 멋스러운 행커칩을 같이 착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3가지 색깔이 넘지 않게 잘 코디하신 거죠. 네, 색상이 다 달라 보이는데 네. 사용한 컬러는 2가지밖에 없어요. 네. 브라운과 블루.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톤을 적절하게 다르게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왼쪽에는 베이지색 수트를 입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베이지색 수트를 입었지만 행거칩에서도 이제 브라운
같은 계열의 그런 느낌을 주고요. 네. 그리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블루 계열로 코디를 해서 조금 더 네, 멋스럽지만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코디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송파의 거리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네, 있었어요.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기업의 건물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근사하게 멋지게 서 있는 건물인데요. 그에 이제 반면에 반대쪽, 예, 반대쪽의 거리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저분한 많은 간판들과 그리고 또 오래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 도로를 두고 두 건물이 이제 상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멀리에 저 아파트 단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길을 건너면 역시 네. 오래된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네. 버스 정류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제 많은 분들 직장인들은 당연히 커피를 한 잔씩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좀 조금- 차이점이 있었죠. 네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별다방 아니면 커피콩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값은 싸지만 이제 양은 많은 그런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의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처음이고 첫 타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인싸로 출근길을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저희들 영상을 조금 기대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는 TV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인싸들의 출근 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